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권리 분석이나 시세 조사를 잘 했어도 이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면 내가 1등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미납이 돼서 내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은 입찰하기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고 법원에 입찰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원 입찰을 이제 할 때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을 할 때 이 실수를 하면 실제로 이거 누가 실수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입찰표 작성은 우리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단에서 아무리 잘 내가 조사를 하고 체크를 했어도 이 마무리가 잘못되면 앞에 과정이 모두가 다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입찰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할 때 실수를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해요. 법원에서 다시 안 돌려줍니다. 몰수당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입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경매에서 0 하나 더 붙여서 1,600만 원을 날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6천을 써야 되는데 0 하나 더 붙여서 16억을 쓴 거죠. 당연히 낙찰은 되죠. 압도적인 금액으로 썼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게 되죠. 왜? 미납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실수로 인해서 아무리 경매가 요즘에 열풍이 되고 과거에도 열풍이 됐었어도 이렇게 몰수되는 금액이 3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한 금액이죠. 그래서 경매를 할 때 이 숫자를 잘 써야 되고 이 표기 실수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번꼴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내가 하겠다, 입찰을 가겠다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을 몇 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봐야 되는 이유예요. 자, 입찰표 작성할 때 입찰 보증금을 이제 몰수를 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입찰표 작성을 할 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에요. 입찰표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한 처리 지침. 그러니까 기일 입찰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제 거기 쓰는 입찰표를 기일 입찰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무효, 유효, 무효 처리의 기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에는 무효 처리가 돼요. 무효 처리.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는 내가 1등을 했어도 내가 낙찰을 못 받는다는 거고 차순위 2등한테 낙찰 최고가 매수인 자격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수는 안 당해요. 보증금은. 하지만 무효 처리를 당한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건 번호를 잘못 쓰거나 그리고 내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찰 보증금을 내가 최저가의 10%인데 1,0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적게 넣었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을 잘못 넣었을 경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갈 때 내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리 입찰을 하는 경우 여기서 실수가 또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리 입찰을 할 때는 내가 입찰하는 사람의 인감 그리고 위임장 누락 시에 입찰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란에 입찰 가격 수정하는 경우 무효 처리가 돼요. 내가 입찰 가격란에 입찰 가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2줄로 걷거나 아니면 뭐 수정 펜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쓰거나 이런 경우는 무효 처리가 돼요. 이런 경우는 내가 잘못 썼다. 그러면 찍고 다시 받아서 새로 쓰시면 됩니다. 그거를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입찰가 금액을 잘못 써서 이렇게 그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실제 경매 사례에 되게 빈번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화성에 있는 아파트인데 최저가가 2억 7,510만 원까지 유찰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들어왔죠. 되게 인기가 있던 아파트예요. 근데 결과는 미납을 했어요. 왜 미납을 했을까? 미납하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시세보다 높게 받았거나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나중에 미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금액을 잘못 써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을 하나 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3억 1,690만 원 정도 쓰시려고 했는데 31억 정도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미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때니까 2억 7,5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2,750만 원 정도의 이제 보증금을 넣어서 미납을 했으니까 이 금액을 몰수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사례대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는 입찰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실수 없이 입찰가를 써야 돼요. 내가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 돈을 잃어버리면 이 경매에 투자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입찰할 때가 있고 대리인이 입찰할 때가 있어요. 먼저 내가 입찰할 때 신분증은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도장,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인감도장, 막도장도 상관없고 도장이 없다, 지장도 괜찮아요. 지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입찰 보증금은 꼭 챙겨야 되겠죠. 입찰 보증금은 내가 더 넣어도 되지만 덜 넣으면 그거는 무효 처리 당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입찰할 때, 내가 누구를 대신 보낼 때, 그럴 때는 또 챙겨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입찰자, 입찰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인감도장. 이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을 주셔야 돼요. 그게 다르면 그것도 무효 처리 당합니다. 그리고 위임장. 위임장은 법원에 입찰기표 뒤쪽에 있으니까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법원에 가는 사람, 대리인이겠죠. 그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이 있어야 돼요. 이 도장은 인감도장 아니어도 되고 그냥 막도장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막도장이어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입찰 보증금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보시면 법원에 가면 이렇게 입찰 봉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입찰 봉투하고 기일입찰표, 그다음에 보증금을 넣는 그 봉투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받아서 이제 입찰표를 쓰시게 되는데 이 입찰 봉투표에 보면 이렇게 제출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자, 대리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물건에 혼자 가서 입찰을 한다. 그러면 이 입찰자의 내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리인을 보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쓰시면 돼요. 대리인이 거기 현장에 간 대리인 이름을 쓰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봉투를 뒤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경매에 대한 사건 번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인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인이라고 돼 있는 봉투가 있을 거예요. 법원마다 다른데 인이라고 돼 있는 법원도 있고 그게 없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도장을 뒤에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쓰시고 뒤를 돌려서 사건 번호 쓰시고 도장을 인이라고 돼 있으면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예요. 여기에다가 입찰 보증금을 넣는 거죠. 입찰 보증금을 여기에 넣고 여기에 사건 번호를 쓰시게 됩니다. 사건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직접 입찰을 간다. 그러면 제 이름만 쓰고 그 다음에 도장 찍으면 되겠죠. 근데 누구를 대신 보낸다. 대리인이 간다. 그러면 대리인 이름을 쓰고 대리인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 사건 번호나 이런 것들이 잘못 써지면 무효 처리 당하니까 사건 번호 쓰실 때 꼼꼼하게 몇 번 체크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일입찰표.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법원인지 뭐 남부 법원이면 남부, 뭐 북부 법원이면 북부 법원 이름 쓰시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해당 날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사건 번호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입찰을 간다. 대리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간다. 그러면 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이름, 연락처, 당연히 도장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소. 주소는 내가 이제 전입돼 있는 주소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을 보낸다. 항상 이제 대리인을 보낸다 그러면 써야 될 것들이 아까 우리 봉투나 이런 거에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이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도 여기에 적어야 돼요. 대리인 이름, 뭐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그다음에 관계, 뭐 지인이면 지인, 가족이면 가족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하고 보증 금액 여기서 제일 많은 실수가 나오죠. 우리가 앞서 3억 1,6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31억 6천만 원을 쓴 사례와 같이 여기서 한 칸을 더 밀려서 쓰거나 공을 하나 더 쓰면 억 단위를 써야 되는 게 10억 단위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내가 등기를 못 치면 잔금 납부를 못하면 미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쓸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쓰셔야 돼요. 자, 입찰 가격 내가 얼마를 쓸 거냐,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쓸 거다. 그러면 여기에 위쪽에 억 단위라는 표가 있으니까 여기다 1억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1억을 쓸 거라고 그러면 1,000억 단위는 안 쓸 거니까 X표를 치세요. 그리고 100억도 안 쓸 거니까 X표를 치시고, 자, 10억도 안 쓸 거죠. 그러면 X표를 미리 처음에 치시고 그다음에 입찰 가격을 적으시면 밀리거나 뭐 추가로 공을 하나 더 써서 실수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밑에 현금 자기압수표 여기에 이렇게 체크박스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증금 제공 방법이니까 내가 수표로 제출을 한 거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액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 최저가의 10%가 보통 그게 보증금액인데 이렇게 미납 사건이 같은 경우는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해서 10%가 아니라 20%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찰하는 물건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10%겠지 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20%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하시고 입찰표에 적으셔야 됩니다. 보증금액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1,000만 원 단위니까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입찰 가격 쓸 때와 마찬가지로 100억 안 쓸 거니까 X, 10억 안 쓸 거니까 X, 억 안 쓸 거니까 X. 미리 X를 쳐놓고 이렇게 쓰시면 절대 밀릴 일이 없겠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입찰표를 쓰실 때 꼭 실수 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본인 또는 대리인, 내가 직접 갔다. 그럼 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갔다. 누구를 대시를 보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간 대리인 이름을 쓰고 그 대리인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가 더 있죠. 아까 우리 대리인이 갔을 때 위임장을 쓴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기일입찰표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위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임장을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대리입찰을 갔을 때예요. 내가 직접 갔을 때는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대리인이 갔을 때 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적어야 돼요. 이름, 직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을 적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건 번호를 적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원이냐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내가 대리인을 보냈으니까 내가 직접 안 갔지만 내 이름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입찰하는 사람의 정보를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하고 도장 찍고 주민번호, 연락처,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입찰표를 쓰는 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경매는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입찰을 내가 잘못하게 되면 앞서 모든 과정들, 노력했던 모든 과정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 입찰표를 쓰실 때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그 입찰표를 내기 전에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런 실수 없이 입찰표를 쓰셔서 경매 투자 성공적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